변비는 현대인의 대표적인 고민 중 하나로서 특히 여성의 경우 변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 기능의학TV 김가훈입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질병의 원인 치료의 목적을 두는 의학 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따라 제 채널을 방문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비는 흔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식단과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면 집에서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변비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마음에 드신다,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아요를, 다른 영상과 정보도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영상을 올리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구독이 무료란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변비는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3회 미만 배변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만성 변비는 배변을 드물게 하거나 몇 주 이상 지속되는 배변의 어려움을 가리킵니다. 증상부터 알아보기로 하죠. 일주일에 3번 미만 이렇게 배변하는 경우, 울퉁불퉁하거나 딱딱하게 나오는 그런 배변을 위해서 긴장하거나 직장이 막힌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다 변비의 증상입니다. 직장을 비우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들 수도 있죠. 변비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명백한 이유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일과 채소와 같은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둘째, 충분한 수분 섭취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고요. 셋째, 앉거나 누워 생활하는 시간이 긴 것처럼 운동량이 부족한 경우. 더 활동적이고 식단을 바꿔야 하며 일상 루틴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화장실에 가고 싶은 충동을 종종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다섯째, 약물의 부작용으로 변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분노와 우울증 조절이 필요하죠. 위험인자로는 고령자, 나이가 많은 사람 얘기하는 거죠. 여성, 탈수, 적은 섬유질이 적으면 배변이 잘 안 되겠죠. 활동성 저하, 그리고 특정 약물 섭취, 우울증이나 섭식장애, 섭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다는 얘기니까 섭식장애는 잘 못 먹는다는 얘기죠. 이런 정신건강 상태 등입니다. 대부분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데, 약물 섭취로 영향을 받는 변비의 경우는 진정제, 아편형 진통제, 항우울제, 혈압강화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만성변비의 합병증, 이거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배변을 위해 긴장하면 항문 안팎의 정맥이 부풀어 오를 수 있어 치질을 유발합니다. 또한 크고 딱딱해진 대변 때문에 항문이 찢어져 피가 날 수도 있죠. 만성변비로 인해 굳어진 대변이 장에 쌓일 수도 있습니다. 탈항도 일어날 수 있는데, 탈항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이 항문 밖으로 빠져나와 저절로 들어가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변비를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콩, 채소, 과일, 통곡물 등 섬유질이 많은 식품입니다. 당연히 건강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 가공식품과 유제품, 육류제품과 같이 섬유질이 적은 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 좋다는 얘기죠. 활동적이도록 노력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통제하고 대변을 보고 싶으면 억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식사 후에 규칙적으로 배변하는 것, 요것이 좋습니다. 음식에서 배변에 도움이 되는 것과 피해야 할 음식을 소개합니다. 먼저 도움이 되는 것으로는 탈수에 대비해 물을 충분히 마시고, 요거트와 캐피어 이런 것을
프로바이오틱스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콩류, 이것은요 섬유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소화가 쉬운 맑은 수프 이런 게 좋습니다. 섬유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말린 자두, 밀기울 이런 것들은요 불용성 섬유질이 풍부하고 브로콜리 이것은 장을 보호하고 소화를 쉽게 하는 물질인 설포라판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사과와 배 이것은 섬유질과 수분이 풍부하고 가능하면 껍질째 먹는 게 좋습니다. 포도, 키위, 블랙베리와 라스베리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 통곡물 이것은 불용성 섬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올리브유와 아마씨유 이것은 완화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완화제란 설사를 유발하는 약품을 뜻합니다. 또한 이 오일들은 소화를 돕고 항산화, 항균, 항소염 효과를 가집니다. 사워크라우트 이거를 권하는데 뭐 독일 사람이라면 이런 걸 먹겠죠. 그런데 한국 사람은 김치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할까요? 치즈와 우유. 얼핏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음식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런 낙농 제품 혹은 유제품을 멀리하기 어렵다면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거트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패스트푸드, 튀긴 음식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됩니다. 달걀, 요거는 좀 양면성이 있는데요. 단백질 함량이 높지만 섬유질이 적어서 먹는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부드러운 스테이크 고기 역시 섬유질이 적은데 브로콜리와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컵케이크, 흰빵 이런 것 역시 피하는 게 좋죠. 커피처럼 알코올도 이뇨 효과로 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커피, 알코올 이런 것들 다 유의를 해야 되겠죠. 칵테일을 한 잔 마시게 된다면 충분한 물과 함께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종합적으로는 가능한 한 가공식품 이런 것들은 멀리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변비에 따른 고통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려면 식생활을 바꾸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생활을 지향해야 합니다. 유기농 식재료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이루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생활로 바꾸면 현대인의 다양한 질병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나 아니면은 의견 뭐 이런 게 있으면 댓글 같은 데 이렇게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